안녕하십니까, 폰동영입니다. 저희가 오늘 갤럭시 S5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저희가 사용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요. 열흘 동안 사용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부분,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기 전에 꼭 아셔야 하는 부분들을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충전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, 박스에 포함되어 있던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2A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충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일반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A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립니다. 그 충전 테스트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갤럭시 S5 같은 경우는 USB 3.0 포트를 지원을 합니다.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캡을 열어보시면 USB 3.0 포트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실제로 박스에 포함돼서 온 USB 케이블은 USB 2.0 케이블입니다. 뭐 실수로 그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당황스럽습니다. USB 3.0 케이블로 나중에 바꿔줄런지 아니면은 뭐 실수로 들어간 걸 다른 유닛에서는 3.0 케이블이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. 일단은 그 점 명심하시고요. 그 다음으로 저희가 언급할 부분은 바로 요 카메라 버튼입니다. 카메라 요 버튼이 있고요. 요거가 이제 iOS 7에서 아이폰들에 또 추가된 부분인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5S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문 인식이 없는데 지문 인식이 있는 5S 같은 경우에는 잠금 화면에서 지문으로 잠겨 있어도 그 카메라가 액세스가 바로 가능합니다. 반면에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지문 인식 기능을 껐기 때문에 바로 액세스가 가능하지만요. 지문 인식 기능을 킬 경우에 화면 잠금을 지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카메라 단축 아이콘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삼성 광고에서는 이게 두 개 같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유닛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따로 공존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좀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멀티태스킹 기능입니다. 멀티태스킹 기능이 S4나 노트 2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. 노트 3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미 뭐 익숙하실 텐데요. 뭐 노트 3에 있는 모든 그 멀티태스킹 기능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창 크기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. 터치를 해서 닫거나 아니면 위아래를 바꾸거나 아니면 새 창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. 이제 노트 3에서 있는 거랑 완전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나오는 이 화면이 때때로 이제 정확하게 터치를 안 해주면 이제 잘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런 점이 아주 아쉽습니다. 하지만 뭐 멀티태스킹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유용하고요. 뭐 이런 기능이 아이폰에 없다는 거가 참 네, 아이폰 유저로서는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. 그 다음은 바로 요 심장 박동 기능입니다. 심장 박동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서는 달려 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한국 식약청에서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에 심장박동 센서를 다는 것이 아직 허가가 안 나서 그 기능을 지금 꺼놨다고 하네요.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본 서비스는 향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라고만 뜨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4월 11일이 이제 전 세계 런칭일이기 때문에 그날쯤 되면은 업데이트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. 그때까지 허가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심장박동 센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속도 면에서는 정말 저희가 사용했던 그 어떤 유닛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뭐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화면 넘기고 평소 이제 사용하다가 일어나는 그런 렉이라고 하죠. 좀 이렇게 버벅거림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요. 특히나
S4나 뭐 그전에 S3에 비해서 버그나 중간에 다운되는 거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제가 S3나 S4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만 조금 괜찮고 앱들을 많이 깔고 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좀 버벅거리면서 어 느려지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드웨어 스펙이 빵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릅니다. 그래픽 성능에 있어서도 뭐 그 어느 핸드폰에 뒤지지 않고요. 어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갤럭시 S4에 비해서 PPI (Pixel per Inch라고 하죠. 1인치 1인치의 그 네모난 그 크기에 들어가는 그 픽셀의 개수인데 그게 갤럭시 S4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만 거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. 사람 눈으로서는. 뭐 저는 정말 뭐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화질은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. S4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고요. 단지 이게 아몰레드이기 때문에 좀 더 색깔이 좀 과장되게 색깔이 나온다는 거 그것도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뭐 IPS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조금 더 그 색깔이 좀 과장되기 때문에 좀 만화스러운 느낌이 좀 있다는 거. 하지만 전력 소모량도 그렇고 밝기도 뭐 그렇게 많이 뒤지지 않고요.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제 케이스랑 그리고 앞에 스크린에 이제 스크린 프로텍터를 새로 받았는데요. 요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뭐 천하무적일 것 같아요. 뭐 방수도 되고 그리고 이제 케이스까지 있으면은 뭐 타치 염려도 없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가벼운 핸드폰이 더 인기가 많은데요.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폰보다는 재질이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. 그 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케이싱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유리를 빼고는요. 조금 이제 가볍고 조금 싸구려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요. 물론 안에 있는 기계는 뭐 최고고요. 뭐 아이폰처럼 이렇게 좀 알루미늄이나 유리나 뭐 요런 재질들을 사용해 줬다면 그 디자인도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은 좋을 뻔했는데요. 일단은 뭐 인터넷에서 내구성 테스트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튼튼한 거는 정말 최고입니다. 이게 떨어뜨려서 깨트리기도 웬간해서는 정말 깨트리기 힘들고요. 그리고 뭐 그 동영상에서 자동차로도 밟는데 안 깨지더라고요. 제가 그 실험까지는 안 해봤지만 지금까지 사용해 본 걸로는 정말 튼튼하고 잘 만든 유닛 같아요. 아쉬운 점들은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 크리틱 그 디자인 평가하는 동영상에서 조금 언급을 했고요. 다른 동영상들 이제 테스트 성능 테스트하는 동영상들이 따로 있으니까요. 더 자세한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동영상도 참고하시고 또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갤럭시 S5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항상 행복하세요.